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정희 정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단에 자율 후원 계좌를 써놨는데 어떤 분이 꼭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신, 이 내용을 끝까지 한다면 저는 제 목표가 이걸 얼마나 걸릴지 걱정이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읽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한다. 최소한도 함께 공부하고 이 내용을 저와 함께 동참하신 분들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공부하는 시간, 제가 한 40분씩,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40분씩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오랫동안 40분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점심시간을 막간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조금 서투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화면을 바꾸고 이거 바꾸고 이것도 바꿔주고 후원 계좌도 제가 빼겠습니다. 후원 계좌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알아서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잘못 박정희 대통령 그 정신을 알리는 사람이 너무 제가 뭐 제일이 알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주고 제 구독자만 많아져도 저는 충분히 박정희 정신을 애국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얼굴이 나오는 게 그래도 좋겠죠. 아무래도 얼굴 나오고 내가 정치인이 아니까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1970년 4월 22일 날 한해대책 지방장관 회의 유식 한해대책 너무 가물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도군 도지사를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주 내용은 뭘로냐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 가꾸기 운동 이거냐 새마을 가꾸기 운동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새마을이 뭐죠? 마을을 새롭게 바꾸는 게 새마을이죠. 가꾸는 거죠. 가꾸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노동력과 또는 거기에 재원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들어갈 게 많은 거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에서 버는 돈을 어디다가 농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뒤에도 나와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해주고,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설을 조금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박정희 대통령 정신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였으니까 뭐 좌우를 떠나서 특히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시장도지사 그리고 농촌행정의 일선 책임자 여러분, 이제껏 우리는 한해 대책이라면 수도작에 대한 대책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농민이나 공무원들도 대부분 한해란 비가 와야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의 인력으로 토리가 없다는 숙명론적인 관념을 갖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지 못한 폐단이 있었으므로 금년에는 정부가 서둘러서 이 대책을 내릴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따라오십시오 라고 대책을 세운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수도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도작 물이죠. 물 숫자 물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 기우제라고 들어보세요. 기우제. 비가 오면 기우제를 지내요. 기우제.
하늘에 돼지 머리 떠놓고 막걸리 따라놓고 비가 와달라고. 심리적인 거, 심리적. 기우제를 치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누굴 탓해? 탓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농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벗어나지 못, 어떤 관념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숙명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극복을 하지 않으면, 이건 극복하지만 농촌의 뭐가 됩니까? 농촌의 근대화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 지도자 중심으로 시작하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새마을 지도자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이 부족했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 정부가 서둘러서 대책을 세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쫓아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했죠. 지난 몇 해 동안 정부와 농민들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힘으로써 한발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으로 지하수 개발 등 여러 가지 한해 대책에 힘을 기울였고 상당한 성과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한해 대책에서 우리 옛날에 가뭄이 들으면 아무도 농사가 안 해. 뭐 거북등처럼 이렇게 저수지도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저수지도 있었어도 안 돼서 댐이 있어 댐이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뒤에 이제 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 댐을 하기 전에 그때 댐을 만들다는 엄두를 못 냈어요. 그때는 그걸 만든다면 그 수용도 해야 되는데 그 뭐 방법이었죠. 난리나죠. 농민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갖다가 침몰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그 상당히 못하는 그때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최소한도의 우리 한해 대책은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서서히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 의지가 바로 뭡니까? 운동이었어요. 운동. 협동조직 운동이라는 거,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운동이죠. 우리가 달리기 하는 또는 체력 운동, 이게 아니었어요.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다 이거지. 새마을 운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새마을 운동 아주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정신, 박정희 정신이 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함께 공부하는 거죠. 제가 이걸 몇 번 읽어봤는데 이걸 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올려놔서 내가 왜 했냐면 이걸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정치인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건 들어봤지만 이거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떤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는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인기 위주로 어디 가서 TV 얼굴 내고 표만 위주로 어디 가서 연설하고 그런 거로만 인기 위주로서를 하려고만 있지, 좌우를 떠나서 특히 이제 좌쪽에서는 더 문제가 크죠. 쉽게 말씀드리면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것은 뭐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농민들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 한 발을 극복해 보겠다는 노력은 지하수 개발 등에서 해왔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에는 한발로 인한 가뭄으로 한 발로 인해서 보리의 피해가 맥작이라 하죠. 보리 맥작 해가지고 피해가 많았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경기도, 강원도 일부의 지역은 비가 와서 우선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보리는 많은 비를 필요하잖아요. 보리는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돼요. 적당히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모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모작. 보리를 베고 나서 6월달 정도, 5월에서 6월달 정도에서 보리를 베고 나서 우리가 보릿고개 언제도 하시잖아요. 이때 이런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 제 기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잘 벼농사 지는데 이것은 보리는 가을에 수술하고 보리 뿌려가지고 겨울 지난 다음에 뿌리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겨울 지나면 밖에 운동을 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이게 떠 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뿌리가 완전 활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리는 비가 많이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그때 사실상 여름에 비가 오지 봄에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제 이렇게 보면 웅덩이라든가 물이 고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 내지 10일 정도만 보리에다가 물 맞춰도 5 내지 10일 정도 보리가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여기 뒤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 비가 올까? 언제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죠. 그런데 다 보리가 말라 죽기도 하고 뭐 심각한 상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비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보리동산 앞으로 이제 안 지겠어라고 그냥 포기를 하죠. 포기를. 그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우리 조선 유교상이라든가 유교상이 나쁘다는 거 아니죠. 그걸 가지고 말이죠. 조선시대 뭐 양반 뭐 물에 빠져도 찌푸라기 잡지 않는다는 그런 양반 개념이 이어왔죠. 계속해서. 어쨌든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날씨가 가물지 어쩔지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은 천리안이라든가 이런 걸 인공위성을 써가지고 어떡합니까? 인공위성을 가지고 써가지고 비가 언제 올 것인지 언제 내릴 것인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계를 내가지고 인공위성 써가지고 우주 그 구름 상태라든가 그런 걸 파가지고 언제쯤 비가 올 것인지 아주 많이 맞히죠. 우리나라의 컴퓨터 제일 좋은 컴퓨터가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기상청에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빨리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상청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뭐 잘 활용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한국 우주국가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농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활용하고 있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뭐 있었습니까? 근데 대충 통계에서 뭐 우리 우수 경칩 이런 거 있잖아요. 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통계가 어떻게 될까? 옛날에 이는 뭐 오랫동안 내려온 그 통계에 의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비가 올 것이나 안 올 것이나. 근데 틀릴 것도 있었죠. 이게. 그러나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미리미리 충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67년과 68년과 같은 한발이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도록 겪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7년하고 68년에 한 발이 왔을 때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때 왔는데 2년 동안 한 발이 왔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한 발이 왔다 보니까 이 경험 또다시 나는 이걸 겪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어떻게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미리 이제 공무원들하고 지도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죠? 엄청나게. 얼마 전 지방 출장 갔을 때 마침 각 도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맥작이 아주 나쁘다. 보리가 몇 % 감소될 것이다 라는 걱정만 하고 있을 무렵 헬리콥터로 농촌 일부를 들어보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일선의 농촌 지도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생각을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느꼈다라고 했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셨죠. 요즘 대통령, 요즘에 아니라 과거 박정희 대통령만큼 지방 국민들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를 그 면대면 대화를 했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면대면 대화.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남이 써준 글씨 읽고, 어느 행사나 참석하고, 거기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정한 현장에 가서 듣고 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거의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0.01%도 안 돼. 라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 돌이켜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가면 행사만, 무슨 행사, 그런 것만 참석했죠.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 틀려서 그렇다. 지금 뭐, 인터넷으로 다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랬다. 체제가 시스템이 잘 돼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거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니 내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서 누구한테 맞아 죽습니까? 가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옛날보다 보안이 더 잘 돼 있잖아요. 맞아 죽어요? 박정희 대통령 더 했어요. 그때는 더. 6.25 전쟁 나고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던 것이 영상이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응?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은 뭐 곧 도로가 잘 돼서 금방 뭐 가잖아요. 근데도 안 가. 지금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 뭐 그런 얘기하면 또 괜히 화가 나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도자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수분이 부족해서 피를 본다면 물을 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 옆에 하천에 있고 저수지가 있는데도 그 주변 보리밭들이 하얗게 말라서 보리가 크지 못하는 곳도 있어서 누가 와서 물을 대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쓰고 하는 것이 거의 한 건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저렇게 방치를 한 거죠. 대통령이 봐도 한심했던 거죠. 그건 지도자들은 뭐냐 또 그러면서 이제 나라 탓, 뭐 하늘 탓, 조상 탓만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해주냐? 이는 그는 남이 탓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지도자들이 농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타란 말, 의타. 남한테 의지하지 마라. 의타하지 마라. 라는 말이 저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내 스스로 하라는 자립정신과 스스로 하는 자립정신, 스스로 자립이지 자립. 이 자립정신과 이 네. 뭐 이렇게 했다 누가 찾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의타하지 말란 말이야. 의타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도 우리 주위에 팽배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바로 밑에 물만 조금만 줘도 되는 것 같다 물을 안 주고 그냥 말로 죽이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농민들이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고 공무원들이 한 해 대책이다 뭐다 하고 지금까지 수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데 착안하지 못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리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좀 해결 좀 해보자. 보리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하천물이 있으면 벼 농사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천 밑을 파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그 물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 몇 시간 동안만 협력하면 보리에 대한 한해 같은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마찬가지지만 누가 끌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어떤 내용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이 해결 의지 부족 이것을 정신운동으로 바꾼 거죠. 이 정신운동 이 정신운동이 바로 어디에 포함되느냐 새마을운동에 포함되어 있어요. 새마을운동에 그래서 야 이건 도저히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번 해서 새마을지도자 들어봤잖아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신개혁을 시키겠다라고 하죠. 이 정신개혁을 가지고 과거에 해온 그런 방식들은 도저히 어떤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방법론을 바꾼 거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일선에 있는 지사나 둔수나 시장이나 면장이나 읍장들이 왜 이런데 착안하지 못하고 지도를 안 하면서 비 안 온 것만 걱정하냐 비 하늘만 쳐다보냐 이거요. 똑같이 응? 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되냐 이거죠. 마찬가지다. 이거 뭐야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이라고 있었죠. 농촌진흥청 또는 농촌개발공사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 이해를 못하겠다. 농업진흥청이나 농업개발공사인 사람들도 마찬가지 너희들 다 마찬가지로 이 해결하려고 의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뭘 하냐. 여태 동안 지하수 개발 등의 여러 가지 한 해 대책에 힘을 기울여왔는데 그것이 역부족 다 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보리 농사에 대한 것도 충분히 조그만 협동정신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래서 지도자 중심으로 내가 바꿀 쳐니까 쫓아올래 말래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응? 변호사 보리 농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보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얘기죠. 변농사 보리 농사에 한정된 게 아니다 이것은.
여러 문제에 부닥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죠. 부딪히면 이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 해결에 대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라. 해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또 노력을 하라. 노력을 해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극복하는 거죠. 이걸 극복을 못하면 오래 그랬으니까 작년에 뭐 했으니까 올해 휴무야.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휴지 맙시다. 그때 뭐 선동하는 사람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화를 맞추다고. 아니 자연이 어려운 피해도 도전하겠다는 정신을 가져. 자연이 주는 것들 우리가 이제 산림국가사 믿고 있잖아요. 자연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극복하고 그것을 도전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지. 이렇게 나와요. 과거같이 타성적인 사고방식을 갖고는 뭐한다? 타성적 옛날 방식과 그대로 답습한다. 그걸 버리지 못한다 라고 할 때는 공업이든 농업이든 아무런 그런 것은 발전을 할 수 없다. 그게 발전이 불가능하다.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고 그 방법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그 방법을 찾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은 하지 않을 때는 농업이든 공업이든 발전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정신교육이죠. 정신을 교육시키는 거죠. 정신교육을 시켜서 좀 강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 박정희 정신도 강약 정책을 많이 써서 남들이 보면은 독재 뭐 얘기지만 저는 뭐 만약에 독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독재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독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독재자가 있어요. 자기 이득만 찾는 것이 독재자야. 내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일부 특정한 사람만 모아놓고 이 사람만 모아놓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독재자라고 해요. 독재자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에 반대잖아요.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국민들이 독재자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거꾸로 얘기한다면 안 하고 이 방법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자죠. 자기 이기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먹고 잘 살게 하기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끌어주고 하려는 했던 사람이 독재자? 얘기했잖아. 독재자는 일부 몇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독재자라고. 그게 독재자와 독재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산 독재자, 공산주의자. 이게 뭡니까? 북한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다 똑같이 잘 살 수 있고 기회를 준다면 그건 독재자를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번에 농림부에서 보리 물주기 운동을 전개하려는 모양인데 각 지사는 자기 도내에서 특히 한발이 심한 지역에서는 국민들을 동원해 한 해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공무원이나 학생들도 동원할 수 있고 저녁 때는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정신이요? 운동이라는 거죠. 이 운동, 옆집에 사니까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서 이 운동에 대한 퍼급들을 넓혀가는 거죠. 아주 쉬운 거죠. 협동정신 도와줘라. 어떤 문제를 해결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라.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힘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보리가 물주기 운동을 하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보리 옆에 개울가에 하천에 물이 있는데 볼이 있는데 바로 옆에 하천 있는데도 저수지 있는데도 이걸 누가 안 주고 있으면 뭔 말이냐. 안 된다. 물을 주는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같이 기온이 높지 않고 벼농사와 달리 보리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한 번만 주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상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또 비가 기다려가 비 오면 상관없고 비가 안 오면 또 주면 되고. 그렇지 많은 비가 필요하다니까.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갖다가. 농수는 2월달 넘어야 되니까 사실상 그때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때 비가 안 오면 다시 물 좀 주고. 그러면서 이제 커가 안 한다는 얘기죠. 10일 동안 한 번 더 한다는 식으로 그동안 비가 오면 다행이고 비가 안 오면 일주일이고 10일 동안에 한 번 더 한다는 식으로 몇 번 하다 보면 보리가 그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수확을 얻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리의 간단한 방법론이지만은 사실상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 의식을 부추기는 거죠. 이렇게 보리는 언제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 농작물로 알려져 있어요. 습기 때문에. 그래서 산발에 피해 보는 일은 거의 없다. 보리는 비가 안 와서 피해 보는 일이 없다. 조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동촌 지도사 농업개발공사 관련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합니다. 일선 지방장관이나 농촌 지도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앞장서서 지도하고 통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뭐라 합니다. 야, 우리 농촌은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요. 뭉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다. 이거 맞죠?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관정에 대한 사후 관리가 지극히 나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관정이 먼저 물을 뚫는 거죠. 지하수 가물었을 적에. 근데 이것을 뽑아내고서는 이걸 관리하면 막혀요. 이게 관정이. 그래서 어떤 지방에는 폭우가 오고 홍수가 나서 관정을 파묻혔다든지 그 일대가 돌로 빠졌다든지 사례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관정을 돌을 집어넣어서 쓰지 못하게 망가뜨려 놓다든가 뚜껑을 망치로 부숴 놓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가겠죠. 응?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도 어린애들이 강간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참 아량도 베푸시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농민들 당신이 예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 않습니다. 뒤돌아서 뽀글 얘기면 어린애들이나 그렇게 하지 어른들이 설마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농림부 장관이 문교부에다가 요청하여 학교 아동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은 한 가지 좋은 법. 이게 또 그게 아니었네. 아량이 아니라 아이들 할 수 있겠죠. 신기하니까. 돌도 집어넣을 수 있고. 혹시 저희 영상 보신 분에도 그런 관정에 돌 집어넣으시고 있으면 자수하세요. 혹시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를 관정에 물을 뽑아낼 적에 빨리 대처할 수 있고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문제는 내가 지방에 다니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전력을 경주하여 나오네요. 관정을 파고 집수 암구를 만들어 넣었는데 사후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것이 그렇죠. 사후 관리 써놓고 나서 방치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후 관리 잘해서 내년에 또 잘 쌀 수 있게끔 아이고 참 이렇게 농민들한테 관심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어떤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독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돌을 던지세요. 돌을 안 맞게 옆에 응? 맞으면 안 되니까 보세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내가 말로 글로 어디 거짓말 시킵니까? 거짓말 시켰습니까? 오늘날에 와서 그 과정을 보시고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다 현장에서 이제 오늘날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이면 박정희 대통령 거짓말한 거잖아요. 오늘날의 모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토대 다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루어졌고 우리 국민의식이 향상됐고 교육의식도 높아졌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경우에 있은 거죠.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본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교사를 잡으셨던 것이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책이 박정희 대통령 책 그대로 제가 읽어주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게 관정마다 코드 넘버가 붙어 있을 테니까 작년에 홍수가 났다거나 파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한기 같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기에 군수든지 집 연장이든지 코드 넘버에 체크해서 잘못된 건 그때 보수했으면 지금 그런 상태가 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농한기 때 이거 좀 체크하고 내년에 쓸 거 미리 준비해 놓지 왜 그걸 안 하느냐. 유명한 거 있죠. 박정희 대통령 막 유비 무한 하전에 준비하면 환란이 없을 것이다. 유비만 아시죠? 응? 근데 이렇게 안 했다 이거죠. 양수도 마찬가지다. 한 발이 되면 자기 도에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도에 있는 것, 심지어는 군에 있는 것까지 동원해 쓰는데 쓰고 나서는 정비를 잘하고 보관해야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심지어 어떤 도에는 쓰지 못한 것이 48%나 됐다. 사고 관리 못해서 48%라니 라고 여기에 퀴션 마크 한탄합니다. 48%도 아니고 48%라고 이것은 퀴션 마크 있어. 그럼 절반도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화를 벌컥 내. 윤석열이 도지사가 만일 관심이 있었다면 적어도 작년 가을쯤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 전 군수에게 지시를 점검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자들 보내서 현장에서 간단히 정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도의 예산을 갖고 라도 완전히 정비해서 해를 넘기고 다시 한 발이 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바쁠 때만 쓰고 그 다음엔 어디다 보관을 해놨는지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니 유지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이게 질책입니까? 나라의 국민이 된 세금을 가지고 질책이 아니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썼는데 니들은 니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무사한 일. 그리고서 내년에 못 쓴다고 해서 또 돈 더 달라고 그렇게 할 거냐? 이놈들아 라고 얘기한 거죠. 이놈들아고 했죠. 유실된 관정이 복구나 보수에는 중앙에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되고 얘기하네요. 도비랑 시군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실돼서 없어졌어. 너희들이 관리 잘못했으니까 중앙에다 돈 달라고 하지 마. 너희들이 도지사에 도에서 시도에서 알아서 그 예산 갖고 해세요. 시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시나 군비에서 그러면 돈 못할 거 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여기다 예산을 더 줬어.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그랬어요. 뒤에 다 만약 관정에 꽂혀놓은 파이프가 수명이 5년이나 10년인데도 그 수명을 넘어서 바꾸할 시기가 된다면 중앙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 수명이 다 5년, 10년 수명이 다 있대. 그때는 중앙예산을 가지고 하되 그 이전엔 그 이전엔 절대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수명 기간 내에 잘못된 건 전부 도비나 시비, 군비를 가지고 보수하란 말입니다. 보수하란 말입니다. 라고 윤석열 말입니다. 라고 했으니 화가 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썼어요. 말입니다. 쓰세요. 군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란 말입니다. 아까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여기서는 하라는 말입니다. 라고 그냥 탁 했죠. 양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지원해 사준 것을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했는데도 언제 지원해 주는 중앙정부가 있습니까? 어디인데 언제든지 지원해 주는 중앙정부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음표 또 딱 찍었어요.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도 살림을 나눠 가지고 살 때는 니건 내 것 확실히 하는 것은 건전한 가정. 와우 정말 멋지. 그쵸? 나 이거 듣고 나서 너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있잖아요. 써볼까요? 한 가정에서 예? 한 가정에서 그대로 옮겨주세요. 부모와 자식 참 자식 간에 있어서도 이렇게 썼어요. 있어서도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게 있어서도 조금 지나갈게요. 있어서도 살림을 나눠 가지고 살림을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다. 나눠 가지고 살 때는 가지고
이게 써볼게요 제가. 이게야 머릿속에 확 들으면 네 것과 내 것이 확실히 중요한 말입니다. 확실히 이 말을 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는 것이 요 마지막 말을 쓰고 싶어서 한 겁니다. 뭐라고 씁니까? 건전한 가정이다 라고 얘기했다. 오늘 명언.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살림을 나눠 가지고 살 때는 니건 내건 니건 내건 확실히 하는 것이 건전한 가정이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신을 여러분한테 알리고자 하는 KPP 방송입니다. 이것은 코리아 프리젠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정신운동이었다라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좋은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제가 바라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도 또 이거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배포도 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이렇게 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